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은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이 5가지 기준을 토대로 30개의 종목 추려냈습니다. 이 안에서 한 분당 3종목씩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별 대응 전략 한마디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베스트 30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업종으로 보면요. 기관은 대형주 제조업, 그리고 외인은 금융업을 가장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매 상위 종목들이 많이 겹쳤는데요. 특히 지금 보시면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도 등장을 했습니다. 또한 정말 오랜만에 이 반도체 관련주 투심이 조금 풀리면서 반도체 장비주도 일부 수급이 좋았는데요. 오늘 HB테크놀로지, 피롭틱스,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집중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베스트 30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피롭틱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워낙에 이제 또 금융주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동반 강세가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TSMC가 이제 시총 1조 달러 근접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AI 수요가 상당히 좀 견고하다. 사실 이제 크게 수요가 뒤처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블랙엘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AI발 반도체 수요가 쭉 올라와 주다가 잠시 이제 눌림목이 주고 있는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반도체가 가고 2단계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3단계에서 잠시 쉬었던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와 함께 경기민감주가 일제히 올라가는 마지막 피날레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눌림목 찬스에서 반도체는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 이번에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이번 파동에서 유리기판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유기나 실리콘의 단점을 이제 해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AI발 굉장히 좀 고집적화되고 그 다음에 다층으로 이제 쌓아 올리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여기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레이저 가공 기술과 유리기판 가공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이 레이저 커팅 장비라든지 LLO 장비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LLO도 레이저 리프트 오프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 납품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OLED 적용 제품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유리기판을 통한 반도체 수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OLED 수혜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다.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래로 한번 이제 추세를 쭉 보여주다가 유의미한 매물대에 이제 저항을 한 차례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략 이제 한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반도체 수혜를 받으면서 쭉 올라가고 눌림목 이후 지금 재반등 주는 자리예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피롭틱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롭틱스 최근에 뭐 강세 보여줬는데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사실 뭐 주가 급등세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리포트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금융주입니다. 일단 뭐 오늘 이제 KB금융도 이제 네. 급등을 했고 일단 하나금융 이제 지주를 일단 가지고 왔었는데 아마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1월 아마 4일 아마 전후로 해서 밸류업 지수가 이제 출시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를 투자하라 뭐 경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작년에 3법 개정이 되면서 일단 배당 기준일은 일단 연말에서 이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주주총회 이후까지 가능한 배당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뭐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은 밸류 지수에 미편입 되긴 했지만은 물론 시장에서 특히 외국계나 이제 국내 기관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쪽에 관련돼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회사가 빠졌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금융사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편입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 이전에 다시 재편입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KB금융도 오늘 아마 급등했던 측면이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 25bp 금리 인하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사실 금융지수 같은 경우는 인하가 되게 되면 금리가 그러면 당연히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저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보통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이자 수익이 보통 50% 이상이 수익이고 비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뭐 1S 수익도 있고 뭐 외환 거래 수익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는 애초에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한 흐름들을 워낙 이제 변동성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라도 비이자 수익에 대한 폭을 굉장히 늘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상반기 특히 3분기까지는 그 PF와 관련된 충당금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희석시키고 있고 점차 줄여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자 수익보다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배당 수요가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주나 이런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당연히 하나금융지주도 향후에 이런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주 환원 정책이 아마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뭐 1분기 때도 그랬지만은 4분기 때도 자사주나 이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조주 환원 정책이 아마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좀 하나금융지주도 좀 바스권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여기서 또 탈피할 수 있는 좀 조력의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말을 다가오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도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금융주에 대한 수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이화진 과장님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만나봤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함께 주목했고요.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피롭틱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반도체 2차 슈팅은 유리기판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하나금융지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장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이번에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지금 시장에 뭐 수급이 여전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제가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네. 강세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인 GI 이노베이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규모로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이게 유상증자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익 구조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투자를 들어가 보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모멘텀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가켄바이오 과거에 설명드릴 때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놓고 봤을 때 리가켄바이오를 더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든든한 자금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충분한 이제 그 임상이라든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추후에 임상이나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증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과의 시너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50% 정도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같이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를 기술 이전한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가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점 상황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과거 뭐 HK 이노엔이나 SK 바이오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요즘같이 이제 제약 바이오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아마 계속해서 더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추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바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뚫고 난 이후에 추가 슈팅, 이게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물대 돌파,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특히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돌파를 이제 뚫어준 상황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투자자별 매매 종합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기관이 좀 주도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외인도 이제 동시에 강하게 이제 매수세를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주체 수급에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좀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진행하고 있고 분기상으로 따지더라도 뭐 올 2분기까지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이런 자리에서 추세 매매를 좀 소액으로 노려볼만 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익 구조가 현실화되는 시점부터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GI 이노베이션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돌파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다만 긴 호흡과 짧은 호흡으로 나눠서 좀 타이밍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6만 원대 돌파를 했죠. 네. 물론 이제 수급상으로는 오늘 외국인이 아직도 물론 1,000억 원 이하로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3,000원, 4,000원씩 팔았던 흐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의 반등은 좀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HBM3E 관련해서 인정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기 때 그 지연됐던 이슈는 불량이 이슈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12단 반도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인력을 다 이쪽에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뤄진 게 그 다음에 삼성전자 8단 반도체다. 왜냐? 12단 반도체는 빨리 블랙의 가속기에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삼성전자 지연됐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쯤에 아마 인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모건스탠리에서도 엔비디아와 이제 IR 3일 동안 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 이유가 향후에 삼성전자가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는 어차피 실적이 안 좋은 건 이미 다 나왔던 거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이 전망치 하향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봤을 때 최근에 연기금도 수급도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러면 외국인 수급도 아마 내일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 격차 차이는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12단 반도체 들어왔고 블랙의 가속기도 본격 생산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또 16단 반도체로 SK 하이닉스는 이쪽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일단 올라간 건 인정.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당연히 목표치는 바꿔야죠. 예전 88,000원 이제 이쪽에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최근에 대부분 목표가 하향하면서 75,000원, 8만원대를 봤던 만큼 삼성전자는 지금 들어가도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굉장히 낮출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은 4분기 때 디램이랑 낸드 쪽의 가격이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추이를 추세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쪽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 전망치는 하향은 되는데, 대신에 H밴 쪽에 대한 수익성이 올라가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상세분, SK 하이닉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대략 한 6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4조 나왔잖아요. 그만큼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가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바닥을 좀 잡는다는 측면에서 한 7만 원, 7만 5천 원 사이에 좀 접근해봐도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라면 15%에서 20%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콜테스트 관련해서 좀 양치기 소년이 되는 네.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4분기에는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눈높이는 낮추되 여기에서 수급이 개선되면 지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과장님 삼성전자 한마디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TSMC가 있고 ASM의 실적 발표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 정도 사실 주가의 반영은 이미 1년 전에 HBM 들어가기 전 가격, 그 당시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4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이 정도 가격대면은 양호하다.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저희 GI 이노베이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제약바이오를 이제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구조의 종목들은 좀 조심스럽게 소액으로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 투자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나오지는 않지만 최근의 패턴에 대해서는 유의미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이번에 세 번째 종목도 또 기판 관련된 종목입니다. PCB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수페타시스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지금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요 자체가 크게 뭐 뒤처지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또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AI 반도체 훈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뭐 JNTC나 DI, 그다음에 뭐 YC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AI 성장이 진행되면서 네트워크라든지 이번에 가속기 수요는 당연히 따라가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고다층 인쇄로 기판 MLB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상승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 쇼크가 아니라요. 근데 지금 현재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ASP라고 부르는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주가는 지금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산업 업황이 계속해서 성장 국면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이번에 대구에도 신규 5공장을 3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4공장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투자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그 투자 규모 자체도 계속해서 더 크게 규모를 늘려서 캐파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기대에 발맞춰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웬만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 고소공포증 걸릴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월봉상 20선 이제 자리를 지지받치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더 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고소공포증이 걸리지 않으려면 눌림목을 좀 포착하고 그리고 지지라인을 좀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월봉상 20선 대략적으로 3만 원 가격대 자리를 좀 지지라인으로 확인하면서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탈하게 되면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지 후 딱 양봉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 4만 5천 내지 5만 원 위로까지 이번에 반도체 랠리가 나올 때 재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눌림목 지지하고 있는 자리를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기업 자체도 사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GI 이노베이션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진율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가 늘어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도 계속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마진율 자체도 작년에 이제 9%대, 7%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나와줬는데 내후년에는 19%대와 이제 16%대 마진율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뭐 PER 13배 정도를 생각한다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30 이창대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이수 페타시스였습니다. 반도체 랠릿이 재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뭐 저도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지난주에 블랙엘 완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면 대신에 제가 이수 페타시스를 앞에서 얘기하셨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블랙의 가속기에 대한 뭐 향후에 대한 뭐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완판이 됐지만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특히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만약에 둔화되었을 때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재고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경우가 우리 내년에 너네 그거 물론 이제 그 HBM이나 이제 그 AI 가속기를 5개가 필요해. 그런데 내년에 시장이 엄청 좋을 것 같아서 1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10개에서 취소시킬게. 이거를 오더컷이라고 합니다. 그 오더컷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는 이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꺾였다는 거죠. 그거를 반도체가 보통 6개월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디램과 이제 낸드 가격이 계속 하향하는 추세에 있고 실제적으로 경기가 내년에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삼성전자와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잇따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가 무조건 뭐 AI 수요가 엄청나게 뛰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두 분의 세 번째 종목이 겹쳤습니다. 역시 이화진 과장님도 이수 페타시스 대신 주의해야 할 점에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응 전략 한마디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뭐 이수 페타시스 지금은 최근에 좀 4만 원 선이 저항대인가 싶은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39,900원까지 올라갔었고 무려 8%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이수 페타시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 먼저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이번 3단계에서 반도체는 재반등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대장주들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1, 2, 3단계로 항상 이 순환매 순서를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3단계에서 반도체 대장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화진 과장님, 이수 페타시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장비주들은 일단 보통적으로 상저하고입니다. 일단 리드 타임 자체가 6개월에서 8개월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실적이 선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를 같이 연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점은 참고하면서 좀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같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30의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